양민의 키워드 한수노트 이번 시간 계약 강론 매매부터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강론은 3개 주제로 되어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가 중개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매매에서 2, 임대차에서 2, 그래서 총 4문제가 계약 강론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럼 먼저 매매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2, 임대차 2, 교환은요 띄엄띄엄 나와요. 띄엄띄엄. 중요도가 매매하고 임대차 여기에 포인트 잡으시고 먼저 매매 파트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의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매매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팝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학에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요. 매매는 재산권 이전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대금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매매라고 그래요. 내가 집을 팔겠다라고 뭐하죠? 약속을 하죠. 집을 내가 팔게 10억에 매수인은 돈을 10억 주고 사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이를 매매라고 그래요. 예. 조문 표현 그대로 빌리면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 이전이죠. 여기서 재산권 이전할 거를 뭐하고요? 약속하고 상대방은 뭐하기로? 대금 지급하기로 약속할 때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563조에. 재산권 이전이죠. 재산권 이전이 매매 객체입니다.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매수인이죠. 대금 지급을 뭐 할 때요? 약정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매매는 파는 사람은 집을 줘야 되고 사는 사람을 돈을 줘야 되니까 의무가 한쪽한테요 서로 있어요. 서로 있으니까 쌍무계약이죠. 그리고 대가를요. 저 집을 얻으려면 대가를 줘야죠. 유상계약이죠. 그리고 낙성계약이고 불효식계약이다. 여기 발표. 또 먼저 매매는 무슨 계약입니다? 채권계약입니다. 채권계약. 채권계약이니까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해주기로 뭐 할 때? 해주기로 약속할 때. 해줄게. 내가 집 넘겨줄게. 돈 줄게라고 뭐 할 때? 약속할 때 이루어지는 채권계약이라는 거죠. 채권계약. 반대 개념이 뭐죠? 반대 개념은 물권계약이죠. 물권계약하고 구별이 됩니다. 물권계약하고. 물권계약은 약속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넘겨주는 걸 말해요. 넘겨주는 거를 물권계약. 넘겨주기로 약속하면 채권계약. 내가 차를 다음 달 너한테 넘겨줄게. 다음 달 차를 너한테 넘겨줄게. 무슨 계약? 채권계약. 넘겨주는 거. 한 달 뒤에 차를 넘겨주는 건 물권이에요. 세 번째 매매 객체는 물건이죠. 물건도 되고 권리도 됩니다. 물건하고 권리가 다 됩니다. 물건 보통 부동산하고 동산이죠. 부동산하고 동산을 사고 파는 거 아니겠어요? 부동산 내지는 동산. 이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물건이죠. 물건 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권리죠. 권리. 분양권, 지상권. 이 지상권도 매매 대상 됩니다. 지상권 넘길 수 있어요. 돈 받고. 임차권 돈 받고 넘기죠. 특허권 팔죠. 바로 권리죠. 권리. 권리도 매매 객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지상권은 매매 객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된다라는 거죠. 임차권 되나요? 되죠. 전세권 됩니다. 특허권 됩니다. 입주권 돼요. 입주권 돈 받고 팔죠. 주식 됩니다. 주식 매매하죠. 이를 토탈해서 뭐라고 그래요? 물건하고 권리를 토탈해서 재산권이라고 불러줍니다. 매매는 재산권이죠. 재산권을 돈 받고 넘겨주기로 하는 약속이다. 이를 매매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도 보시고 채권계약이라는 거 꼭 기억하실게요. 채권계약. 그래도 이 재산권이 내 거여야 돼요. 내 거 아니라 남의 것도 돼요. 남의 것. 타인 소유도 되는 거죠. 이게 타인 소유. 채권 계약이니까 누구 거여도 돼요. 타인 소유물도. 타인 소유물을 뭐 하는 거? 매매하기로 약속하는 거. 이것도 유효라는 거죠. 유효. 어쨌든 남의 것도 돼요. 남의 것도. 왜? 약속은 되거든요. 약속. 아버지 거를 아들이 팔겠다. 약속 되는 거. 약속은 돼요. 유효지. 이게 무효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매매 서론에서 쌍무계약이라는 거하고 채권계약이라는 개념 꼭 기억해 두실게요. 두 번째 매매 예약이죠. 예약을 보도록 합니다. 예약이라는 거는 미리 약속하는 거죠. 미리 약속하는 거. 내가 저 건물을, 저 토지를, 저 자동차를 미리 찜해 놓는 거죠. 결혼식장을 잡기 어려우니까 미리 5개월 전에 미리 찜해 놓는 것. 이를 뭐라고 그래요? 예약이라고 합니다. 예약. 미리찜이죠. 미리찜. 그럼 예약은 혼자예요? 아니죠. 둘이 합니다. 둘이.
결혼식장하고 나하고 예약하죠. 둘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약은 항상 무슨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입니다. 별표. 물권 계약 아닙니다. 물권 계약이라고 그러면 이거 틀리죠. 기출문제. 예약은 물권 계약이라고요? 아니죠. 채권 계약입니다. 미리 약속하는 거. 미리 약속하는 거. 둘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건 일방이요. 임의로 변경해요? 변경 못하지. 임의로. 내가 내 맘대로 예약하는 거를 변경할 수 없죠. 두 번째 예약은 무슨 예약으로요? 일방 예약으로. 일방 예약으로 추정합니다. 일방 예약으로 꼭 기억하셔야죠. 예약은 무슨 예약? 일방 예약이다. 쌍방 예약이 아니라 일방 예약. 세 번째 예약 완결권. 옆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두시고 이거 적어두시면 돼요. A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을 병원 건물을 B가 10억에 뭐 하기로요? 인수하기로 예약을 했어요. 10억에. 금액 정해놨죠? 10억에 인수할게 내가. 단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인수할게라고 예약을 하는 거죠. 예약되어 있어 이거. 사기로 그죠? 사기로. 이 예약을 뭐 하는 거? 완결하는 거. 예약을 완결하는 권리를 완결권이라고 합니다. 예약을 뭘로 완결해요? 본계약으로 완결하는 거. 이걸 예약 완결권이라고 그래요. B가 가지고 있는 거죠. B가 내가 이제 돈만 주고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 예약 완결권은 첫째, 예약 성립일로부터 몇 년? 10년의 제척기간에 그런다. 10년에 발표합니다. 예약 완결권은 몇 년? 10년 안에 해야 된다. 10년. 꼭 기억합니다. 첫째. 제척기간이에요. 두 번째는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척기간이 지났느냐, 10년이 지났느냐,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지났는지 여부는 누가요? 법원이요. 법원에서 직권조사한다라는 거죠. 직권조사사항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년 지났다 안 지났다 누가요? 법원에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제척기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이건 누가? 법원이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B가 하는 게 아니고 A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법원에서 합니다. 10년 지났어 안 지났어는 법원이 판단해 준다. 왜? 제척기간 도과 여부기 때문에. 세 번째 상대방이죠. 예약 완결권 행사 상대방은 예약 당시요. 예약 당시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A가 저 병원 건물을 B한테 예약을 해놓고요. 10억이 넘기기로 해놓고 C한테 20억이 했다. 20억의 매매 계약을. 얘한테는 10억에 얘한테는 얼마에? 20억이 했다. 그럴 수 있죠. 이중계약이 된 거지. 이중계약. 지금 건물이 A에서 C로 넘어갔죠. A를 양도인. 병원을 팔아먹은 거죠. A가. 예약을 해놓고 얘한테 넘기기로 약속해놓고 C한테 파는 거죠. 양수인. 그럼 B가 이 예약 완결권이 본계약이죠. 예약을 본계약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약을 뭘로? 본계약으로 만드는 거를 예약 완결권이라고 그래요. 예약한 걸 본계약으로 바꿔치는 거. 그 본계약이 되면 뭐가요?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본계약이 매매야. 이건 예약이고 미리 하는 거고. 그걸 예약 완결권이라고 한다. 완결권. 이거 몇 년 안에 한다고요? 10년 안에. 예약해놓고 10년 안에 칼 뽑아야 돼. 칼을. 누굴 상대로? A를 상대로 합니다. C가 아니라 A를 상대로. 10년 안에 해야 되고 누굴 상대로? C가 아니라 예약 당시 소유자 A에게. 예약을 한 게 A니까 A한테 합니다. A한테. 이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본계약. 매매죠. 매매 효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약이 본계약으로 바꾸는 권리를 완결권이라고 합니다. 완결권. 그 완결권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죠. 10년이 해야 된다. 이거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거.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얘가 뭐해도 점유해도요. B가 뭐해도 점유해도 10년 지나면 없어져. 제척기간은. 점유해도 10년 지나면 소멸해버립니다. 소멸해요. 소멸시효가 아니야 이게. 소멸한다 이게. 소멸시효가 아니라서 얘가 점유하든 말든 10년 지나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두 번째 누구한테 합니다? A에게 합니다. 효력은요. 완결권 행사하면 뭐가요? 매매가. 본계약이 된다. 본계약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매매 효력이 생긴다. 요 예약 완결권 그러면 요 세 가지로 시험 타켓을 딱 잡으시면 돼요. 완결권 3개. 10년 안에 해야 됩니다. 점유해도 10년 지나면 없어져. 두 번째는 누구한테? A에게. 세 번째는 매매가. 본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매매 효력 생겨. 매매 효력이. 예, 이게 예약 완결권에 관한 논의. 자, 이어서 계약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금.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아주 중요하게 취급이 돼서 우리가 많이 시험에 출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실무에서도 많이 접하는 법리적 쟁점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많이 정리를 해둬야 될 부분이 많이 녹아 있죠. 자, 계약금 먼저 보겠습니다. 계약금.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때 보면 이렇게요. 10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에요. 서로 약속하면 돼. 약속하면. 그래서 매매는 무슨 계약? 낙성 계약이죠. 10억에 넘길게 이 집을. 내 집을 매수인 너한테 10억에 넘길게. 이쪽이 매수인이죠. 매수인. 그런 다음 우리는 계약서 쓸 때 계약금을 정해요. 얼마에? 10%에 합시다. 1억이 합시다. 1억. 근데 꼭 1억이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매수인이 가령 내가 돈이 지금 8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8천만 원에 합시다. 그러면 갑이요. 좋아요. 8천만 원에 계약금 합시다. 이렇게 해도 돼요. 꼭 10%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관례상 10%죠. 더 커도 되고요. 더 적어도 돼요. 어떤 경우에는 계약금을 8억을 넣을 수도 있어. 나 계약금 8억 해버릴게요. 되는 거죠. 갑이 오케이 하면. 거꾸로요. 계약금 잔금 없이 그냥 계약금을 다 넣어버립시다. 10억 이것도 되는 거예요. 왜요? 자유니까. 그러니까 꼭 10%여야 된다? 그런 제약 없어요. 통상 10%라는 거. 그래서 을이 계약금을 1억을 뭘로 합시다? 계약금으로 했다. 계약금으로. 이거는 교부를 해야 돼요. 1억을 교부해야 돼. 송금해줘야 돼. 넣어줘야 돼. 이거는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 따라서 갑하구라고 매매계약서 쓸 땐 계약서를 몇 개 쓴 걸까요? 2개를 쓴 거예요. 하나는 매매계약서를. 얼마에? 10억에. 10억에 매매계약서를. 두 번째는 계약금을 얼마로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요? 나 1억 안 되는데 1억 안 되는데요. 8천으로 합시다. 8천이 되는 거지. 두 번째는 계약금 계약을. 따라서 갑하고 을 사이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 계약은 몇 건을요? 2건을. 2건의 계약을 진행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가 아니에요. 매매계약서 하나 총 10억에 매매계약서를 하나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무슨 계약? 계약금 계약. 계약을 2개를 진행을 시킨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달라. 2개가 법적 성향이 달라요. 매매는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 계약입니다. 매매는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은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이 뭐예요? 돈을 교부를 해야 돼. 현실적으로 돈을 건네줘야지 되는 게 요물 계약이죠. 자, 이걸 계약금이라고 그런다. 그럼 계약금을 거는 이유는 증거금입니다. 계약금을 넣었다, 계약을 했다는 증거 역할을 하죠. 증거금, 증약금이라고 그런다 그랬어. 첫 번째. 두 번째는 해약금입니다. 계약금을 넣었다라는 말은 뭐냐? 넣었다라는 말은 여차하면 쌍방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뭐 하겠다? 파기하겠다는 걸 전제로 깔은 거야. 언제까지요? 중도금 넣기 전에. 중도금을 넣기 전에는 계약을 뭐 하겠다? 파기하겠다는 뜻이다. 파기하겠다. 그래서 계약금을 넣었다. 그 말은 해약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넣었다. 저는 계약금을 담갔다라고 그래요. 계약금을 담갔다라는 말은 뭐냐? 해약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언제까지? 중도금 넣기 전까지. 그래서 이 계약금은 머릿속에 2가지로 자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계약금을 다 넣었을 때요. 이거 1억을 다 넣었다. 계약금을 담갔다. 1억을. 계약금을 담갔다 그러면 뭐 하는 거죠? 포기할 수 있어. 중도금 넣기 전에 얘가. 포기하겠다는 거죠. 포기할 수 있다. 이걸 뭐 하고요? 계약금을 날리고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제가 됩니다. 갑은요. 매도인 갑은 받은 돈이죠. 받은 돈의 2배죠. 받은 돈의 2배죠. 2배를 물어내고 또 해제할 수 있어요. 중도금 넣기 전에. 그럼 얘는 받은 돈이 1억이니까 2배니까 얼마? 2억이죠. 그 말은 얘가 얼마 까이는 거냐? 1억 까이는 거예요. 왜요? 1억 받았잖아. 매수인한테 1억을 받아가지고 자기 돈에서 내놓은 게 1억이야. 결국은 1억이 똑같은 거야. 1억이라는 금액이 얘는 포기하는 거고 얘는 2배인데 결국은 똑같은 금액 1억이 되는 거죠. 1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파기할 수 있다. 이게 해약금이다. 그래서 계약금을 담갔다는 거는 해약 가능성, 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매매 계약을 뭐라고 그러냐? 주계약이라고 그래. 이걸 주계약. 매매 계약을 무슨 계약? 주계약이라고요. 주계약. 계약금 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종된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건 종된 계약이다. 이걸 써두시면 돼요. 주종 관계에 있다는 거죠. 매매가 주, 계약금은 종된 계약이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볼까요? 이 매매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첫째, 종된 계약. 뭐가 주예요? 매매가. 매매가 주, 계약금이 종. 따라서 매매 계약, 주계약이 뭐가 되면 취소되면, 주계약이 취소되면 무슨 계약도? 계약금 계약도 어떻게 돼요?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거 취소되면 이것도 꽝이지 뭐. 기출. 두 번째. 계약금은 요물계약입니다. 종된 요물계약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이 얘기를 하죠. 요물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전부를요. 계약금 전부를 뭐 해야 돼요? 지급해야,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게 바로 요물계약이다. 준다고 말로요. 말로 던지면 안 되는 거죠. 말로 던지는 게 아니라 뭘로요? 현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이게 요물계약. 그래서 주의 볼게요. 주의 두 가지 있어요. 주의 두 가지.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계약금은 다 넣어야 돼. 다 1억 주기로 하면 1억 다 넣어야지 계약금 계약이 되는 거야. 요물계약이라서. 급부를 현실적으로 줘야 되는 게 요물계약. 주기로 약속만 하면 낙성계약. 근데 계약금은 낙성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라는 거. 바로 이 점에서 매매와 계약금 계약의 성질이 완전히 대비가 돼요. 매매는 언제 돼요? 약속만 하면. 약속만 하면 매매는 되지만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교부를 해야 돼. 교부를. 지급 내지 교부가 이루어져야죠. 교부가. 요물계약이라는 거다. 계약금은.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계약금은. 그러면요. 계약금을 구별을 해볼게요. 주의 첫 번째. 주의요. 계약금을 뭐 하기로? 지급하기로. 지급하기로 뭐만요? 약정만 했다. 약정만. 그럼 이건 걸은 거예요? 안 걸은 거지. 약정만 한 거지. 그럼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립하지 않는다. 바로 이게 양팡 사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주기로 뭐만 한 거죠? 약속만 했다. 약속만. 양팡 사건. 한동안 문제가 됐었죠. 언론에 크게 회자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지급하기로 뭐만 약속만 하면 계약금 계약은 어떻게 됐다? 성립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 10억인데 양팡씨 어머님이 가서 계약을 하면서 망설이고 있었더니 중개 보조원이 얘기를 하는 거 꼬드긴 거죠. 이 매수자를 양팡씨 엄마를 어머님 오늘 계약만 하고요. 계약금은 일주일 안에 넣으세요. 일주일 안에 넣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뭐만 하고요? 계약만 하고. 그리고 계약금을 총 1억이라고 하자라고 합의를 한 거죠. 합의를 해놓고 돈은 계약금은 일주일 안에만 넣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계약금을 받은 거죠. 가계약금을 조금 받은 거야. 그리고는 마음이 변하면 내일이라도 취소하라고. 내일이라도 취소하라는 거죠. 그 중개 보조원 말을 믿고 양팡씨 어머님이 계약을 사인을 한 거예요. 주계약에 사인했어요. 10억에. 계약금은 일주일 안에 넣기로 하는데 단 오늘은 뭐만? 가계약금만 넣어라. 조금만. 내일 마음 변하면 취소해 주겠다는 거죠. 취소해 주겠다. 이 중개 보조원 말을 믿고 어머님은 사인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런 상황이 돼요. 계약금을 지급한 게 아니죠. 지급한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거죠. 그러면 무슨 계약?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 게 아니에요. 그럼 매매 계약은 한 거지. 매매는 한 거야 10억에. 매매는 10억에 했고 무슨 계약? 계약금 계약을 약정만 한 거예요. 그럼 아직 안 한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왜 성립하지 않았다? 돈을 안 걸어서 담그지 않아야 돼요. 돈을 담궈야 되는데 담그지 않았죠. 그럼 계약금 계약은 불성립이 돼요. 따라서 일방이요. 무슨 계약을? 주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요. 해지할 수 없어요. 문제가 된 건 이분이죠. 양팡씨 어머님이 가격을 집에 와서 조사해 보니까 이게 10억이 안 되는 거지. 한 6억이면 되는데 내가 10억에 사인을 한 거야. 이분이 집에 와가지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해가지고 나 계약 안 할래요? 안 할래요? 나 계약 진행 못 하겠어요? 라고 연락을 한 거죠.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어느 일방이 주계약을 이 매매계약을 임의로 뭐 할 수 없어요? 임의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계약금 계약을 안 한 거니까.
계약금을 담그지 않았잖아. 담그지 않아서 그래. 계약금을 담그지 않아서 약정만 해서. 약정만 하면 해지할 수 없어요. 거꾸로요. 계약금을 뭐하면? 담그면. 1억을 다 담갔다면 어떻게 할까요? 담갔다면 해지할 수 있죠. 이걸 뭐하고요? 포기하고.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제가 되잖아요. 거꾸로요. 계약금을 안 담그면. 안 담그고 뭘만요? 약정만 하면. 구두로 약정만 했죠. 일주일 안에 넣겠다고. 약정만 하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죠. 그럼 담그지 않은 거죠. 계약금을 담그지 않은 거죠. 넣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제 길이 봉쇄돼요. 왜요? 매매 계약은 했잖아. 매매 계약은 해놓고 이걸 안 넣은 거죠. 안 넣으면 해지할 길,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한다는 이 카드가 작동이 안 돼요. 해제가 안 되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우리 상식하고 정반대로 돼 있어. 이 부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계약금을 넣으면 뭐예요? 포기하고 해지할 길이 생겨, 길이. 담그면. 계약금을 담갔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담그면 이거 포기하고 해지하면 되지. 나오면 되지. 이거 날리고. 집값이 10억인 줄 알았더니 6억이야. 그럼 1억 날려버리고 그냥 손해 감수하고 나오면 돼. 근데 계약금을 안 담그면. 안 담그면 어떻게 돼? 해지가 안 돼. 해제가 안 돼. 해지할 수 없어. 계약금 날리는 해제 카드가 안 돼요. 더 무서운 거야. 해제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매수인은?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양팡 사건이. 이분이 계약을 해지한다고 연락을 했더니 해제가 안 된다는 거죠. 매도인 측에서 연락이 온 거죠. 왜요? 야, 너 해제 안 돼. 왜? 이 판례가 그거야.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뭐만 하면, 약정만 하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 임의로 해제할 수가 없어. 이 뜻이 이 판례예요. 그 매도인 얘기는 뭐냐? 사인했죠, 네가 매매 10억이 한다고 사인했죠. 사인하면 내 마음대로 깨는 거야, 계약을? 못 깨는 거야. 사인을 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에. 해제 안 되는 거죠. 해제 안 되는 거죠. 계약금 안 담그면 이 뜻이에요.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요구하는 건 해제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약금 나머지 다 넣으라는 거예요. 계약금을 다 넣고 이걸 포기하라는 거죠. 1억을. 그리고 포기해. 이게 하나 방법. 두 번째는 집 가져가 그냥 10억에 다 가져가. 10억 잔금 넣고. 잔금 10억까지 다 넣어버리고 등기를 쳐가라 이거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매도인 요구는 매수인한테 야 매수인 1억 계약금 넣고 날리라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잔금 다 치르고 등기 가져가. 네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지. 두 가지를 해야지. 그냥 임의로 해제하는 건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왜요? 매매 계약에 사인을 해놨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게 양팡 사건입니다. 이 양팡 사건에서 암시하는 거 두 가지를 기억할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 계약금을 뭐한 거? 교부한 거. 즉 교부를 제가 뭐라고요? 담갔다. 계약금을 담갔어. 그러면 임의로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하고 해제가 됩니다. 계약금을 뭐 하고요? 포기하고. 계약금 포기하고 뭐가 돼요? 해제가 되죠. 해제 처리가 됩니다.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단 계약금 1억 날리면 되는 거죠. 근데 계약금을 교부하면 안 하면? 교부 안 하면. 담근 거예요. 계약금을 안 담갔다. 계약금을 안 담갔어. 그러면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가 안 됩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금 계약은 저 양미는 여러분한테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드려요. 실무가 많이 복잡한데 두 개로 정리하시면 간단해요. 계약금을 담근 거하고 안 담근 거하고 둘로 나눠진다. 계약금 계약은. 그리고 계약서 쓸 때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뜻이죠. 다 받으면 해제돼요. 계약금 날리는 조건으로. 안 받으면 계약금 교부 안 됐죠? 해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실 거예요. 주의 두 번째. 계약금이 만약에 5천만 원인데 계약금이 총 5천만 원이다. 그중에서 일부인 1,000만 원만 걸었다는 거죠. 1,000만 원만 넣은 거예요. 매수인이. 5천 중에서 1,000만 원만. 근데 그때부터 집값이 막 떨어지는 거지.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지. 막 열받지. 내가 사자마자 쓰고 나서 일주일도 안에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죠. 문제는 계약금이 5천이 아니라 얼마를요? 1,000만 원을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은
얘가 깨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거꾸로요.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잖아. 이렇게요. 매도인은 오르면요. 집값이 막 오르면 1,000만 원의 2배죠. 1,000만 원의 배액 상환하고 해제가 되느냐? 이 문제죠. 내가 받은 게 1,000만 원이니까 이거 2배 돌려주고 깰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야. 해약의 기준이 되는 금액, 여기서 해제가 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은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의 2배지 1,000만 원의 2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 판례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 2개. 요물계약에서 2가지 꼭 기억합니다. 담금고하고 안 담금고. 그 다음에 계약금 중 일부만요. 일부지급사건이죠. 일부지급사건 여기 발표. 그러면 해제 기준이 되는 금액은 1,0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의 2배다. 5천만 원의 2배. 세 번째, 위약금 문제. 계약금을 뭘 위요?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을 때 대부분 계약서에는 위약금 특약을 넣어요.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약하면 이렇게 위약금 특약을 넣죠. 특약을 넣으면 그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위약을 했다. 매수인 을이 계약을 어겼다. 잔금을 안 넣었다. 그럼 위약이죠. 그럼 계약금은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에게 몰수됩니다. 몰수되고 끝납니다. 이를 위약금이라고. 위약금. 저 위약금이 왜 좋으냐면 위약금 특약을 넣어야 좋은 이유가 만약에 특약이 없으면요. 특약이 없으면 이 계약금을 몰수를 못해 제가. 몰수를 못하고 계약이 해제가 되면요. 해제가 되면 돌려주고요. 돈을 다 돌려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돼. 번거롭죠. 불편하죠.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 번거로움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위약금 특약을 넣는 거예요. 위약금 특약. 계약금을 뭘요? 위약금으로 하는 뭐를 특약을 넣는다. 특약을 넣으면 위약하는 순간 바로 그 계약금이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이 바로 손해배상으로 돼요. 이 계약금이 손해배상. 얼마? 1억짜리. 그리고 바로 그거 몰수하고 끝내버려요. 몰수하고 끝내버려. 이게 위약금이다. 편리하니까 현실엔 대부분 이걸 넣죠. 그 다음 세 번째 위약벌이 있어요. 위약벌은 더 세. 계약금과 별도로요. 벌금으로 물어주는 형태가 바로 위약벌입니다. 가령 을이 위약하면 어느 한쪽이 위약하면 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이게 위약벌이에요. 계약금과 뭐로? 별도로 얼마를? 15억 내기로 한다. 이게 위약벌이다. 그럼 무섭겠죠? 위약하면 15억을 물어줘. 뭐하고 별도로? 계약금하고 별도로. 그 말은 계약의 구속력이 세지는 거야 이게. 위약벌을 넣으면 뭐가 세져요? 구속력이. 계약의 뭐를요? 구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바로 위약벌이. 그래서 상대방을 세게 구속하려면 뭐를 넣어요? 위약벌을 넣으면 돼. 위약하면 얼마라고요? 너 50억 내는 거야. 세지죠? 상대방 벌벌 떠는 거지. 이게 위약벌이다. 단 우리 대법원은 과도한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도하죠. 그거는 몇 조 위반? 103조 위반.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 처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약금은 증약금, 위약금, 위약벌 세 개로 이해하시면 돼요.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위약금 어기면 몰수하는 거죠. 그게 위약금. 위약벌이 있어요. 위약벌은 뭐죠? 벌금이죠. 벌금으로 또 계약금하고 별도로 물어주는 형태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 계약금이 요물계약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만약 계약금이 이제 교부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 상황을 전제로 얘기를 해볼게요. 매매 계약을 10억에 하고 계약금은 1억을요. 1억을 어떻게 했다? 교부했다. 매수인이 1억을 교부했다. 그러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언제까지요? 중도금 넣기 전까지. 첫째, 해제 시기죠. 해제 시기. 해제 시기는 언제까지요? 시험에 꼭 나오죠. 일방이 뭐하기 전? 이행착수 전이다. 여기도 이행착수 전은 무슨 뜻? 중도금 지급 전이다. 중도금 지급 전에 요때까지죠. 요때까지만 해제가 가능해요. 중도금 넣으면 안 돼. 따라서 일방이요. 일방이 뭐 했다? 중도금을 지급했다.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거는 뭐 한 거야? 착수한 거죠. 그러면 매수인은 이 상황부터는 계약금 포기하고요.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나요? 없죠. 안 되죠. 중도금 넣어버렸잖아. 일부라도.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넣어버리면 착수한 거죠. 발 담근 거죠. 그러면 해제가 안 돼. 중도금 넣기 전까지만 돼.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잔금을 준비해서 어디요? 등기소에 동행할 거를 촉구했다.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한테요 연락을 한 거죠. 뭐라고요? 야, 잔금 준비하고 등기소에서 만나자. 거기서 내가 등기 넘겨줄게. 등기 쳐줄게. 이거는 뭐냐? 전제행위를 한 거다. 이행에 필요한 무슨 행위? 전제행위. 바로 직전에 전제행위를. 이것도 착수다. 이것도 착수야, 착수. 이것도 착수한 거다, 한 거다. 잔금 준비해서 어디로? 등기소에 동행하자. 이것도 착수한 거다. 전제행위니까. 그럼 계약금 해제가 돼요? 안 돼요. 이것도 기출. 여기는 3번 많이 나왔죠. 중도금을 이미 지급한 거, 이거는 전제행위를 한 거, 등기소로 동행하자는 거. 세 번째요. 매도인이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뭐 했어요? 승소 판결을 받았어. 누가? 매도인이 얘한테 소송해서 돈을 받은 거요. 소송에서 이긴 거야. 이긴 거지. 돈을 달라고. 돈을 달라는 소송을 내가지고 이긴 거죠. 돈을 받은 게 아니죠. 그럼 얘가 돈을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거죠. 돈을 준 건 아니야. 이기긴 이겼는데 뭐예요? 돈을 지불한 거예요? 아니죠. 지불하라는 명령, 판결을 받은 거지. 지불했니? 안 했니? 안 했지. 안 했지. 그래, 이건 착수 아닙니다. 착수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금 해제가 되죠. 계약금 해제가 됩니다. 계약금 날리고 해제돼요. 왜요? 착수 안 한 거니까. 요팔리가 그래 잘 나와. 주의하셔야 돼요. 네 번째도 잘 나오죠.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를 얻었어요. 허가구역에 있는 땅을 샀는데 허가를 얻었어요. 허가까지 얻었죠. 근데 팔린 이거 착수가 아니야. 착수가 아니니까 매도인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금의 몇 배요? 2배를 물고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 두 개는 뭐죠? 이행 착수야. 중도금 넣은 거. 중도금 일부 넣으면 착수죠. 등기소 동행하자 그러는 것도 착수야. 밑에 거 두 개는 착수가 아니야. 밑에 거 두 개는 뭐죠? 돈 달라는 소송에서 뭐 한 거? 승소 판결 받은 거. 이거 착수 아닌 거예요. 왜요? 돈을 지급해달라 소송을 한 거지 돈을 받은 게 아니죠. 착수 안 한 거예요. 마지막은 토지거래 허가 얻은 거. 허가를 얻었을 뿐이지 돈이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죠. 착수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돼요. 위에 거 두 개, 밑에 거 두 개. 착수한 거냐 안 한 거냐. 그럼 계약금 해제는 언제까지만 돼요? 이행 착수 전까지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 이거 꼭 기억하셔야죠.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해제 카드가 먹힌다는 거 반드시 강조합니다. 이어서 해제 방법이죠. 계약금 해제 방법. 매도인은 2배 주면 돼. 매도인은 2배를. 2배를 상환하고요. 1억 받았으면 2억을 주면 되고요. 1,000만 원 받았으면 2,000만 원 주면 되고. 거꾸로 매수인은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황이 다른 거죠. 매수인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거른 돈. 내가 교부한 거 있죠. 교부한 돈. 이 돈 포기하면 되는 거고 매도인은 어떻게 하면 돼요? 2배를 주면 돼요. 2배를. 결국 같은 돈이에요. 같은 돈. 왜냐? 갑은 얘한테 받은 돈에다가 자기 돈 얹어주는 거니까 같은 돈이죠. 이걸 포기하는 조건이다. 조심할 건 3번이죠. 3번. 매도인이요. 2배를 제공을 했어요. 얘가 2배를 제공하고 계약을 깬 거죠. 왜요? 값이 오르니까. 얘가 2배를 제공했어. 그랬더니 얘가요. 안 받는 거죠. 안 받고 자꾸 밀어내는 거죠. 요즘에는 이런 게 없겠지만 요즘에는 계좌이체가 되니까 예전에는 계좌이체가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현실적으로 돈을 들고 가는 거죠. 돈을 들고 가서 2배를 제공을 한 거죠. 이렇게요. 다방에 만나서 갑이 준 거죠. 그랬더니 값이 막 오르는 거죠. 이게 10억인데 막 30억까지 올라와 버렸어. 그러니까 을이 뭐 하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그러지. 을이요. 값이 막 뛰는데 지금 10억짜리가 30억으로. 안 받은 거죠. 얘가 어떻게 한 거죠? 수령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갑이 법원에 이걸 공탁을 해야 되느냐? 판례는 필요 없다는 거죠. 수령 거절하면 공탁을 해야 되느냐? 공탁 의무까지는 없다. 안 해도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2배를 제공만 하면 된다. 제공만. 공탁은 안 해도 됨. 이게 판례다. 해제 방법에서 2가지 기억하셔야죠. 받은 매도인은 2배고요.
매수인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거 포기하는 조건이다. 간단하죠. 공탁까지는 필요 없다. 특징. 이 해약금 해제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가 매년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원상의 복이 뭐 없습니다. 얘는 이거 포기하고 끝내는 거야. 그냥 이거 계약금만 날리면 돼.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원상의 복 의무가. 원상의 복 의무가 없어요. 왜 없어요? 착수 전이니까. 착수하기 전이잖아. 첫 번째. 원상의 복 의무가 없다. 왜 없다? 야, 계약금 말고는 그런 게 없어 내가. 중도금 넣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것만 날리면, 이 돈만 날리면 우리 끝이야. 더 이상 원상의 복이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게 우리가 계약 총론에서 공부했던 뭐하고요? 법정 해제하고 다른 거야. 법정 해제는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원상의 복 조치하죠. 근데 계약금 해제는 계약금만 날려. 계약금만 날리고 원상의 복 할 게 없어. 요게 달라요. 두 번째는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계약금을 날렸잖아. 계약금 먹었잖아 네가. 얘가 포기해서 계약금 먹었죠? 그거 이외에 손해배상을 못 걸어요. 그래서 뭐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 먹었으니까. 이 점도 법정해제와 달라요. 법정해제의 특징은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을 걸죠. 그죠? 근데 계약금 해제는 거꾸로요. 계약금 해제는 원상회복도 하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는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다는 점. 왜요? 계약금 날렸으니까. 그래서 이 4번 옆에다가 이걸 써주시면 돼요. 4번 옆에다가. 뭐라고요? 법정해제와 비교가 됩니다. 비교. 이렇게. 법정해제는 뭐를 하죠? 원상회복 하죠. 원상회복. 그죠? 근데 얘는 그냥 원상회복 의무가 없어. 계약금 해제는. 두 번째는 손배청구도 합니다. 손배청구도. 채무불이행 때문이니까 이거는 채무불이행 때문에 계약을 해제한 거죠. 손배청구 하죠. 근데 얘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왜요? 계약금 날렸잖아. 계약금 포기했잖아. 요 점이 다르다. 그래서 요 세 가지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금의 성질 문제, 그 다음 계약금 해제 방법 문제, 시기죠. 시기, 해제 시기.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효과. 네 가지로. 계약금은 네 가지로요. 해제 시기는 언제까지라고요? 중도금 넣기 전에. 방법은 계약금 날리는 거. 이쪽은 2배고. 특징은 두 가지를 안 한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조심할 거는 5번입니다. 5번. 저 해약금 해제를요. 무슨 해제를? 해약금 해제를 봉쇄하는 수단이 있어요. 이걸 못하게 하는, 억제하는 수단이 있어요. 봉쇄 수단. 첫 번째 방법은 계약금을 포기해도요. 계약금을 포기해도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라고 특약을 넣는 거예요. 특약을. 이 특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계약금을 포기해도 해지할 수 없다라고 계약서에다가 특약을 아예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유효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해도 해제를 못하게 됩니다. 뭘 넣으면? 이 특약을 넣으면. 이게 왜 유효냐?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요. 이걸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민법 565조에 있거든요. 565조. 565조에 해약금 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해약금. 이 규정이 물권법처럼 강행 규정이면, 이게 무슨 규정이면? 강행 규정이면, 이게 강행 규정이면 이걸 뭐 하는 거? 565조를 뭐 하는 거? 포기시키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다. 이걸 포기하는 특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될 거예요. 무효가. 이게 무슨 규정이면? 강행 규정이면. 그런데 565조 저 해약금 규정은 물권법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계약법의 포지션이 있죠. 그래, 계약법의 포지션이 있어서 계약법에 있는 민법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에요.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하는 거? 계약금을 포기하는 거. 포기하고 해제한다. 이 규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라는 거. 여기에 별표 찍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다. 기출문제. 왜요? 이게 임의 규정이죠. 계약법에 있어서. 얘가 물권법에 있었다면 무효죠. 이거 포기하기로 하는 거 무효죠. 근데 계약법에 있어서 포기 특약, 배제 특약, 유효다.
이걸 넣으면 돼. 그래서 집값이요. 내가 집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조짐이 보여. 근데 어떤 눈먼 사람이 와서 사기로 했어. 눈먼 사람이 얘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재미교포야. 영어만 쓰고 있지 한국말 몰라 잘. 재미교포가 집 사러 왔죠. 근데 얘가 지금 시장 상황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 계약이 된 거죠. 10억에. 얘는 불안한 거죠. 왜요? 집값 떨어질 건데 떨어지면 얘가 어떻게 해? 포기하고요. 계약금이고 한 7천만 원 포기해버리고 빠질 것 같아.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해요? 해제 못한다고.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이 특약을 넣어버리면 얘가 해제를 못하는 거야. 집 사야 돼. 그냥 무조건 사야 돼. 이걸 넣으면. 두 번째. 중도금을 약정된 기일보다 어떻게 해요? 미리 이행 착수하는 거야. 미리 이행 착수하는 거. 만약 중도금 지금 날짜가 5월 말일이었다. 그 전에 미리 땡겨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된다는 거죠. 반대 특약이 없으면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중도금을 제 날짜보다 미리 땡겨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왜? 어차피 들어갈 거 좀 앞당겨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도금을 약정된 기일보다 어떻게 하는 거? 미리 이행 착수하는 경우 이거 중도금 넣은 게 되는 거죠. 중도금을 담근 게 되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없게 돼요. 두 가지 카드. 계약금 해제를 봉쇄하는 아주 유력한 수단이 두 가지다. 특약을 넣는 거다. 두 번째는 중도금을 어떻게 하는 거죠? 미리 넣는 거. 미리 넣는 거. 요거 실무에도 굉장히 유용한 팁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죠. 이번하고 관련돼서 중도금을 미리 넣는 이 사건하고 관련돼서 저 당시죠. 저 파주 쪽에 LG에서 큰 단지를 거기다 공장 부지를 개발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파주 쪽이 좀 외면된 도시였는데 그 모 LG에서 모 그룹인 LG에서 거기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돈 몇 조가 들어갔거든요. 주변에 아파트 값이 뻥 뜬 거죠. 엄청나게 올라 버렸어요. 이때 시험 끝날 때였는데 제 강의 끝날 때죠. 그래서 저는 딱 끝나고 잠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전화기가 불이 나 있더라고요. 몇백 통이 와 있는 거죠. 그 질문 내용이 다 뭐냐면 이 사건이에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집값이 너무 뛴 거죠. 너무 이게 막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거죠. 2배, 3배 올라버린 거죠. 5억이면 10억으로 막 이렇게. 누가 불안하겠어요? 둘 다. 여기는 열받아서. 왜? 계약하고 나는데 막 뜬 거지. 여기는 왜요? 불안해서. 왜 불안해요? 제가 뭐 할까 봐. 2배 주고요. 2배 물어주고 계약 파기할까 봐 불안한 거지 얘가. 불안한 거야. 너무 불안한 거야. 가령 내가 집을 3억에 계약을 했다. 근데 집값이 7억으로 올랐다. 불안하겠죠. 얘가 불안해. 얘도 불안해. 왜요? 제가 그냥 계약금 3천만 원에 2배 6천만 원 물어주면 끝이잖아. 나는 지금 7억짜리 집을 갖고 싶은데. 그때 얘가 방법이 뭐냐? 이분들 질문이 뭐냐? 교수님 중도금을 미리 좀 지불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미리 땡겨 넣어도 되냐 이거죠. 땡겨서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 포기하고 얘가 2배 물고 해제가 안 되잖아. 이 카드가 먹힙니다. 그래서 미리요. 중도금을 미리 착수하는 거 이것도 가능한 유용한 수단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약금에 관한 논의인데 다시 한번 전체 얼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금은 성질 문제를 기억을 합니다. 종된 계약이면서 요물계약이라는 거 기억합니다. 요물계약이니까 계약금을 어떻게 해야 돼? 담가야지. 계약금을 담근 거하고 안 담근 거하고 법적으로 완전 다르다. 길이. 기억해 두실 거. 두 번째,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는 해제 시기죠. 해제할 수 있는 시기가 법이 정해졌는데 일방이 이행착수 전이다. 그 말은 중도금 넣기 전이라는 거다. 중도금 넣어버리면 아니다. 세 번째, 해제 방법이죠.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다?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이고 매도자는 2배를 돌려주는 조건인데 이때 안 받는다고 공탁까지 안 해도 된다. 네 번째, 해제 효과죠. 이 계약금 해제의 특징은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다. 왜? 계약금만 넣었지 나머지 이행착수 안 했잖아요. 두 번째는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청구를 못합니다. 왜요? 계약금 날려서 먹었잖아. 계약금 먹었잖아. 두 가지죠. 이 네 가지로 계약금 해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끝입니다.